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나르시시스트의 본질 인식하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그들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을 조종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용하려 합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현실 감각 되찾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 감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려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다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그로 인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현실 인식을 다시 되찾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3. 경계 설정하기.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경계를 무시하고 그들의 삶에 깊이 침투하려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시간, 감정, 심지어 신체적 공간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려 할 때 단호하게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자신의 영역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경계를 명확히 설정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는데 더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지원 시스템 구축하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하며 그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며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과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데 더 성공적입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은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전문가의 도움받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고 감정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문제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데 더 성공적이며 그들의 정신적, 정서적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지원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6. 자신을 위한 결단 내리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려 하며 그들의 결정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고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한 중요한 결단입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7. 감정적으로 분리되기.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감정을 조종하여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 감정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분리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조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8.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낼 때 중요한 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과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계속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시 접근하려 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모든 연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소통을 완전히 중단하고 자신의 삶에 다시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사람들은 그들로부터의 조작에서 벗어나는데 더 성공적이며 더 이상 그들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9. 자신을 다시 찾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나르시시스트의 통제 하에 있던 동안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꿈, 목표,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끝낸 후에는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10. 회복과 재건의 희망.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낸 후에는 회복과 재건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록 이별 후 다양한 감정적 고통을 겪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다시 재건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희망은 피해자가 이별 후 겪는 감정적 고통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와 결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찾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